샹크스는 견문사회를 사용하며 이무의 빈틈을 유도하며 이무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참격과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단번에 방출시키는 기술 폐왕참을 사용하여 이무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이무는 일시적으로 야외의 모습으로 변화한 뒤 모든 공격을 반사시키는 신기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소환해냈고 샹크스의 폐왕참을 그대로 반사시켜버렸고 샹크스는 자신의 공격 폐왕참을 맞고 섬 어디론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공교롭게도 레일리, 가반, 겐타이, 키자루가 모인 곳에 떨어졌고 가반은 겐타이에게 패배하며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레일리 역시 겐타이와 키자루의 합공을 맞으며 사망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샹크스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뒤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견문사회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겐타이의 견문색 패기를 삭제시켜버린 뒤 순식간에 키자루에게 접근하여 키자루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가 접근하여 샹크스의 칼을 땅에 쳐박아버린 뒤 견문사회 폐왕색 패기가 유독 뛰어난 녀석들이 구사하는 대표적인 기술인데 빨간머리 샹크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는 레일리를 바라보며 레일리씨, 가반씨는 이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고개를 떨구며 가반은 로저를 만나기 위해 떠나갔네. 해적 세계에 일찍이 발을 뺀 녀석인데 내 꾀임에 넘어가 이런 참극을 당한 것일세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반을 끌어들였기에 가반이 목숨을 잃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가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며 몸이 얼어붙었고 과거 로저의 덕단 시절을 회상하며 가반이 어린 시절에 편견 없이 대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복주하기 시작했고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시킨과 동시에 자신의 검 그리폰에 휘감았고 그 순간 폐왕색 패기가 그리폰의 형상으로 변화하였고 샹크스는 곧바로 그리핀 페트롤을 사용하였고 샹크스의 참격은 폐왕색 패기의 위력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그리폰의 형상을 띈 채 매우 빠른 속도로 겐타이와 키자루에게 날아갔고 레일리는 조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 이 일격의 위력은 전성기 로저마저 능가했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키자루는 땀을 흘리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겐타이는 되려 조금은 무서울 만큼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겐타이는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느끼며 이 정도 폐왕색 패기는 오로성을 떠올리게 하는군 빨간머리의 성이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샹크스에게 접근하여 샹크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악마의 형태를 한 이무가 나타났고 겐타이는 즉시 공격을 멈추며 이무님 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고 이무는 겐타이 구시대의 잔존들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한 뒤 곧바로 샹크스에게 향했고 겐타이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은 재미가 없는데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샹크스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 제 아무리 루피와 대결한 이유라곤 하다만 세계정보의 왕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닐세. 하지만 로저의 의지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자네라면 분명 로저처럼 정답을 찾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겐타이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레일리에게 날아왔고 레일리는 자신 역시 가반처럼 끝이 다가왔음을 느끼며 허허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만은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나 키자루와 겐타이가 동시에 레일린을 공격하려는 순간 공중에서 거대한 불꽃이 피어났고 에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순식간에 키자루에게 다가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레일린은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아직 이무 녀석과 싸우는 것인가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레일리를 막아서며 스승님 먼저 도망가십시오. 퇴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레일리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로저 그 녀석이랑 완전 똑같군 이라고 생각한 뒤 제자덕을 다 보게 될 줄은 몰랐군
하지만 에이스, 나는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오랜 벗도 세상을 떠난 마당 제자와 샹크스마저 떠나보낼 순 없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키자루는 분명 내가 맡을 적은 레일리와 가완이었는데 사왕까지 상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라고 말했고, 겐타이 역시 에이스까지 상대한다면 자신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를 눈치챈 뒤 떠나는 걸 막지 않는다면 굳이 대응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가반의 시신을 흰천에 덮은 뒤 곧바로 스트라이커에 담았고, 겐타이와 키자루는 더는 에이스를 쫓지 않았고, 에이스와 레일리는 가반의 시신을 회수한 뒤 떠나갔고, 키자루는 우선 군함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루피, 키드, 로우, 가반 등과 싸운 데미지가 누적되며 긴장이 풀리자마자 주저앉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좋은 동료들을 가졌군 몽키 디 루피, 그것이 네가 진정한 해적왕인 이유인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무가 샹크스와 대결을 펼치는 사이 아이기스와 카이도우 빅맘도 꽤나 오랫동안 혈투를 주고받았고, 이미 조로와의 대결 이후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진한 아이기스는 생명력마저 불태우며 난전을 이어가고 있었고, 카이도우와 빅맘 역시 꽤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이도우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우로로로로로로, 그 몸으로 그 정도 전투력을 보이다니 날 쓰러뜨렸던 밀짚모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어 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카이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결국 저 녀석의 패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무한히 재생하는 놈의 가드를 뚫지 못한다고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지친듯이 숨을 내쉬며 이모님은 아직인 건가? 더 이상은 저들과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카이도가 활용대거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했고, 아이기스는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방어했지만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서기란 역부족이었고, 결국 카이도우에게 정탈을 허용하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자신의 검 나폴레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위국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아이기스를 공격했고, 아이기스는 빅맘의 위국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숨을 몰아쉬며 아이기스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기스는 카이도우와 빅맘의 회심의 일격을 맞았음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부상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가하려 했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닌 누군가가 자신과 이무에게 접근 중인 것을 파악한 뒤 뭐냐 이 정도의 패기는 이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카이도우가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내려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간단히 파괴한 뒤 곧바로 류오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카이도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빅맘이 뒤이어 아이기스를 노리나 아이기스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아이기스는 이제 더는 당신들에게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일전에 느낀 강력한 패기를 지닌 누군가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며 빅맘과 카이도우를 동시에 제압해버린 뒤 자신은 이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무에게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아이기스는 조로와의 대결로 인하여 거의 모든 체력을 소진한 터라 만전 상태의 위력을 선보일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허무의 형태로 변화한 뒤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모은 뒤 단번에 방출하는 기술인 문디 루이나를 사용하였고, 레드라인의 공중에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무언가가 생겨나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하며 빅맘과 카이도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카이도우, 빅맘 이 기술마저 막아낼 순 없을 터 애송이들에게 이 정도 기술을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은 곧바로 아이기스의 문디루이나를 막아내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이도우는 활용대거를 사용하여 활용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빅맘 역시 본능적으로 아이기스의 문디로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뒤 생명력을 바치며 자신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자신들의 합동기인 폐해를 더욱 강화시킨 기술인 활용원 폐해를 사용하였고, 거대한 활용의 형태를 한 강력한 패기와 에너지의 응집체가 아이기스의 문디루이나를 향해 날아갔고, 빅맘과 카이도우의
카이도우의 활용원 폐해와 아이기스의 문디로이나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아이기스의 문디로이나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치명상을 입었고, 특히 카이도우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졌던 빅맘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기스의 일격을 막아냈고, 아이기스는 이미 떠나갔기에 우선 목숨은 건진 것과 다름이 없었고, 카이도우는 용의 형태로 변하며 빅맘을 챙겨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카이도우와 빅맘을 동시에 공격합니다.